김소월의 산유화입니다. 자, 김소월이라는 시인은요, 삼음보의 율격을 사용을 하고요. 주로 삼음보를 하다 보니까는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의 반복을 통해서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민요적인 운율을 만든다고 해요. 아무튼 삼음보의 운율을 즐겨 사용한다. 이걸 판단하시면 되고요. 김소월의 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별, 그쵸? 예. 근데 이별이 이제 뭐냐면 이 죽음을 통한 이별, 그 다음에 뭐 사랑하는 사람의 고향을 떠나면 생기는 이별,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면 생기는 어떤 유랑의 삶, 뭐 이런 것들을 주조로 해서 작품을 씁니다. 자, 근데 산유화는 이거랑 좀 달리 약간 좀 특이한 형태예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산유화는 이 고독한 삶, 삶의 고독 또는 존재의 고독을 틀로 해서 그 작품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김소월의 일반적인 다른 시랑은 주제의식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요. 물론 김소월 시답게 똑같이 뭐냐면 삼음보의 율격을 유지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삼음보의 율격을 유지할 때 7호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김소월 시에서는 이 7호조가 그대로 7글자, 5글자를 준수할 수도 있고 이걸 파괴를 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7호조의 변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7호조는 아닌 삼음보는 유지를 하되 글자 수가 그냥 단지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글자가 아니라 막 확확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래도 삼음보를 유지시킴으로써 7호조의 음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2글자라더라도 이건 2글자라더라도 5글자만큼 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이제 천천히 읽으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김소월 씨의 특징입니다. 보시면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 피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원래는 7호조인데요. 6사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냐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6사조가 되는데 갈봄 할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은 3글자를 읽어야 될 길이만큼의 시간이 있지만 넌 그걸 2글자만 이걸 뭐야. 그냥 갈봄, 여름 없이라고 안 읽고 어떻게 읽어야 돼?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음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다 뭐냐면 얘를 산에는 읽는 동안에 1초가 걸렸으면 꽃피네는 읽는 동안에도 1초가 걸려야 돼요. 꽃이 피네는 읽는 동안에도 1초가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럼 갈봄을 읽는 동안에도 1초 걸린 거죠. 그러면은 갈봄 1초, 여름 없이 1초, 꽃이 피네도 1초라면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래야지 이 운율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소월은요, 이 글자 수를 대폭 조절하면서 낭송할 때 이 부분은 느려서 읽어, 이 부분은 빨리 읽어라는 부분들을 지시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아무튼 간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이건 심지어는 뭐예요? 7글자가 아니라 4글자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뭐야? 산에 피는 꽃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아주 단순한 시예요. 그쵸? 삼음보는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를 우리가 한번 접해보면, 자,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라고 돼 있죠? 이건 존재가, 꽃이 피면 이제 뭐예요? 생성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존재의 생성을 의미하고요.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갈봄이 이게 가을이란 뜻이에요. 가을봄, 여름 없이라는 얘기인데, 말씀을 드리면 요건 뭐가 되는 거냐면, 시간이죠. 시간인데 이런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환적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순환이에요. 순환적 시간. 지울래요? 순환적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순환적 시간이냐? 그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계절하면 뭐가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만들어내면 1년 끝났다.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이걸로 좀 그쵸?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뭐냐면 얘가 일회적 시간이야. 일회적 시간.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직선적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적 또 지울래. 자, 직선적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선적 시간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서처럼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여기서 뭐예요? 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직선적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처럼 가을, 봄, 여름 이렇게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름 다음에는 뭐가 와요? 그쵸? 여름 다음에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그죠? 여름 다음에는
당연히 가을이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또 뭐가 되겠어요? 가을 다음에는 가을, 여기 나오는 대로 뭐예요? 자, 봄, 여름,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또 뭐가 오겠어요? 가을이 오겠죠. 아이, 지겹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가을, 봄, 여름, 겨울 하나 쏙 빼고 순서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여름 다음에 당연히 가을이 올 테니까 요 세가 가을, 봄, 여름, 가을, 봄, 여름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순환적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순환적 시간을 드러내는 이 형태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순환적 시간이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영원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결국은 산에서 꽃이 피는 거는 자연의 섭리야. 이 섭리라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이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변치 않은 섭리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문제예요. 얘가. 이 저만치가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의법이 쓰였다고 하는데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작가가 만약에 의도하고 썼으면 중의법이 쓰인 건데 만약에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해석만 중의적으로 되면 중의적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중의적 해석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 저만치가 결론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저만치냐라는 거지. 이 꽃이. 그러니까 이 꽃이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꽃들로부터 저만치. 아니면 나, 화자죠. 화자인 나로부터 저만치. 두 가지 해석이 됐습니다. 그죠? 아무튼 간에 저만치는 일단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저만치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만치도 아니고 그만치도 아니고 저만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먼 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대명사가 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일종의 거리감이라고 하는 게 거리, 심리적 거리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 이게 거리감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혼자서라는 말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독, 외로움 이거예요. 이 시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거 고독 외로움이 이 시의 주제예요.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외로운데요. 만약에 이 산에 이 피는 이 산유화라는 꽃이 다른 꽃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피어 있으면 요거는 꽃의 고독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꽃이 나와 꽃 사이의 거리가 되면 결국은 이건 뭐냐면 꽃은 꽃대로 또 외롭고 나는 나대로 외로운 거. 둘 다 고독하다는 상황에서는 결국 뭐야 이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의미가 약간 달라요. 맞죠? 다른 꽃들과 떨어져 있으면 산유화는 산유화 혼자 외로운 거고요. 나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꽃도 꽃이지만 그 꽃을 지향하는 나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어지게 되면 아무튼 간에 자 내가 지향하는 저 꽃을 좋아하는 게 나 말고 또 있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하고 나왔잖아요. 이게 제가 얘기했죠. 이 자연물입니다.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상관물 다음에 크라이, 우는 놈이 쓰이면 얘는 무조건 화자의 분신이에요. 화자와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기법은 감정이입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는 결국은 이퀄 누구 마음을 대신해 주는가? 화자 나의 마음을 대신해 주는가?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 나도 꽃이 좋은 거야. 저 꽃이 좋은데 결국 뭐야?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이 산에서 계속 뭐야? 저 꽃을 보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데 꽃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거꾸로 뭐야? 산에는 꽃이 지네 나오죠? 꽃 지네 꽃이 지네 결국 뭐야? 이건 소멸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꽃이 지는 것도 결국요 자연의 섭리임을 뭐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순환적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뭐냐? 일단은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건 부수적인 주제예요. 결국은 여기서는 뭐냐? 나는 이 꽃을 지향한다. 꽃을 지향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꽃을 지향하는 이유가 뭐냐면 꽃도 외롭고 나도 외롭다는 얘기예요. 결국 나도 외로우니까 일종의 동병상련이 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 삶의 고독이에요. 지향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고독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사람은 혼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의 고독이 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1년과 4년을 놓고 보면요. 끝년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자, 피내와 진해를 제외하고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쵸?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미 상관이라고 하죠. 이 수미 상관은요. 이거는 상황이나 아니면 화자의 행동이 나오면 상황이나 행동의 계속, 지속, 반복됨을 의미하는 게 수미상관이에요. 상황이나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됨을 의미하는 게 수미상관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국은 두 가지예요. 결국 뭐냐면은 이 개화와 산유화의 개화와 낙화가 계속될 것이다. 당연하죠. 순환적 시간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이 고독이 극복되지 않고 내 삶 전체에 계속 지속되는 거죠. 내 삶은 한평생이 다 뭐예요? 고독한 삶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수미상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